환자들은 이게 의료보험이 됩니까? 아직 국가에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왜안 된다는 되지?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어느 정도 코골이 때 이런 방법을 동원해야 하고 어느 정도 코골이 때는 그냥 참고 지내자. 어떤 그 기준이 있나요? 가장 정확한 거는 수면다운 검사를 하시고 수술 치료가 좋은지 약의 치료가 좋은지 전문의 판단과 상의하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강한 코골이, 중중도 이상의 코골이를 이제 한국 사람을 분석을 해보니까 원인이 혀 위가 아니라 기도가 좁은 상태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도가 좁은 상태에는 그 코골이 수술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중도 코골이라 그러면 수술보다는 뭐 양악기 치료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수면 듭니다. 다운 검사는 얼마예요? 30만 원대부터 30만 원대부터 한 70만 원대까지 30만 원대 검사만 해도 정확하게 진단은 되는 정확하게 거죠. 진단이 됩니다. 그것도 30만 보험이 안 원대까지 되는 해도. 거죠. 그것도 아직 보험이 되지 않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자면서 하나요? 9시에 오셔서 뭐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뇌파, 그다음에 호기 능력, 산소, 심장 모든 18개 채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이고 이제 자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치아 교정을 하면 코를 곤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치아 교정할 때 그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이를 발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이를 발치하면 공간이 확보가 되고 공간이 있어야 교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턱이 작아서 이빨이 삐뚤삐뚤 나서 오히려 턱 공간을 넓혀야 되는데 치 교정 개념으로 이빨을 발치한 다음에 다시 좁혀서 이를 이제 그 배열을 맞추면은요. 이 배열은 예쁘게 됐지만 공간이 더 좁아져서 혀는 더 밀리니까 오히려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정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에 따라서도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좋아질 수 있고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치과 선생님과 또 이런 전문의들이 거의 협진하에 상의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진실. 닥터 컨서트 의사들이 밝히는 언론 속 의학 정보의 실체. 미디어 피싱 주의보. 우리는 낚였다. 된 언론 보도에 우리가 어떻게 낚였는지 이 미디어 피싱 주의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수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코골이 방지 제품. 이거 제법 선전 많이 하잖아요. 이것 하나면 코골이에서 해방? 코골이 스프레이, 코골이 링 등 코골이 방지 제품들. 과연 그 효과는? 이거 한번 뿌려주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입증된 자료는 없고요.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코골이라는 게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폐기능 저하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유전적인 또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정촉 치료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효과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 가서요. 미국 가 그 슈퍼마켓인가 어디 뭐 약국 가니까 여기 코에다 이렇게 붙이는 테이핑이 있어요. 저도 그거. 그지? 저 잔뜩 싸웠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 전에 붙이면 괜찮아요. 효과 있다는 분도 얼핏 듣긴 하던데. 비강을 넓혀주기 때문에 공기가 좀 들어오면서 코 고는 소리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적인 산소 포화도를 올리거나 심장과 뇌까지 안정적으로 정상으로 돌린다는 아직 연구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페이퍼도 없기 때문에 약간의 코 고는 소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정상으로 다 돌릴 수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효과 면에서 좀 의심이 된다라는 전문가 의견이시고요. 자, 두 번째, 이 뇌파기기 같은 게 또 많아요. 뭐 우울증에도 좋고 불면증에도 좋고 잠잘 때 말이죠. 숙면을 위한 탁월한 선택. 안락한 수면을 도와준다는 뇌파기기들. 과연 그 효과는? 이것도 아쉽지만 확증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저도 그걸 갖고 많이 한번 사용도 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제 스스로도 뇌파 검사를 통해서 한번 입증을 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일시적인 다 효과는 줄 수는 있지만 이 치료기로 등록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보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환경적인 요인부터 내적 요인까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에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또 살펴보겠습니다. 수면 학습법 뭐 이런 게 있어요. 4시간 나폴레옹 수면법. 학생들 사이에 화제라는 나폴레옹 수면법. 하루 4시간만 자도록 수면 습관을 바꿔준다는데 적게 자고 공부해도 성적이 오를까?
나폴레옹 수면법은 적게 자고 깨고 또 자고 공부하고 하면서 잠을 나눠서 잠을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쇼슬리퍼, 잠을 적게 자도 뇌 기능에 문제가 없는 일부인 사람들한테는 뭐 무리가 없겠지만 롱슬리퍼, 잠을 많이 자야 뇌 기능이 유지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하셔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야.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왜냐하면 리듬 장애가 생겨서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수면제입니다. 맞아. 궁금하시죠? 한진규 선생님 강연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당신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 수면제. 하지만 먹어도 될까 두려움부터 앞서는데 닥터 한진규가 제시하는 수면제 집중 분석.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면 너무나 고통스럽죠. 수면제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누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고 자는 거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안 먹고 자려고 많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노력하는 과정이 오히려 긴장을 유발하고 수면 리듬을 더 깨트려서 처음에 일시적으로 수면제나 수면유도제를 먹으면 치료될 병을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리듬을 완전히 깨트린 다음에 병원에 오신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면제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수면제가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좀 더 안심이 되고 약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면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흔한 수면제가 항불안제입니다. 항불안제는 낮에 먹으면 불안이 없어지고 신경 안정되니까 밤에 저절로 잠을 잘 수 있는 효과가 되지만 수면제처럼 밤에 먹으면 중독성도 있고 또 먹다 보면 2단계 잠으로 얕게 자기 때문에 본인이 개운치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 장애가 심하고 본인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전문의 가이드 하에 적절하게 항불안제를 이용하시면 수면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 유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유도제는 수면 유도만 하고 빠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면증이 야기되는 사람들한테 그 처방받을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수면 유도제의 장점은 본인의 수면 리듬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면 리듬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개운감도 유지될 수 있고 또 의사 가이드하에 처방받으면 중독성이 없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수면 유도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면 유도제도 본인이 함부로 구입할 수는 없게 되겠죠. 반드시 수면 유도제도 전문의 처방이 필요하고 전문의의 설명에 따라서 유용하게 치료받으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면제랑 수면 유도제는 꼭 먹어야 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많지만 주의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호흡이 안 좋은 천식 환자라든가 수면 호흡장애가 있다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아니면 심장 질환을 앓았던 경력이 있던 사람들은 수면제 복용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과하게 이제 복용하다 보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약이 안 듣기 때문에 수면제 용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수면제 복용할 때 주의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수면제를 드시자마자 침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침대에 들어가서 수면제를 복용하셔야 됩니다. 바로 졸려온 사람은 1분 내에 주무시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화장실 가는 사이에 쓰러질 수도 있으시잖아요. 너무 졸려와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침대 안에 들어와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증상이 좋아지고 수면 리듬이 찼을 때까지 아주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매일 복용하셔야 돼요. 하루 이틀 잤다고 약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리듬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잠이 안 오니까 그때는 약을 2배로 올려야 돼요. 리듬도 찾기 전에 약을 끊다 보면 오히려 약의 용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의나 주치 상담하에 완전히 리듬이 돌아온 다음에 약을 끊는 것이 완치에 가까운 수면제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로 알코올과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졸립지 않습니까? 둘 다 호흡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고 유발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실 때는 수면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 것도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면 유도제가 적절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그게 근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너무 안심하고 의사들 아니면 전문의 처방하에 먹지 않고 계속 복용하는 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불면증이 있으면 수면 유도제를 증상이 극복이 될 때까지 써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선생님 보시기에는 안전한가요? 일시적인 리듬이 깨졌을 때는 한 달 안에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한 한 달. 달? 한 달 이후에도 리듬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단순 불면증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면 유도제 갖고는 되지는 않고요. 그때는 이제 전문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면 유도제를 처방전을 받아서 바르게 복용한 케이스예요. 잠을 자기 위해서. 그리고 한 달 정도 꾸준히 먹었었는데 문제는 요즘에 제가 먹어봐서 그거 효과를 딱 봤잖아요. 잠을 잤잖아요. 근데 지금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불안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왠지 잠을 못 잘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는 순간 아, 이걸 한번 먹어볼까? 라는 유혹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그 유혹에 다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이걸 그러면 이게 중독 증상은 혹시 아닐까? 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은 잠은 저절로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약을 줄이려고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수면 유도제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시차가 잠깐 바뀌죠. 그렇게 잠깐 그 리듬을 맞춰주는 데 쓰는 거고요. 리듬이 돌아온 다음에 쭉 유지된 사람은 정상인 분이고 유도제를 먹을 때 효과 보고 또 재발 가능성이 있거나 잠이 안 오는 걱정이 있거나 수면이 문제가 있다면 그분은 수면을 못하는 수면장애가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두 번째 수면 유도제를 먹는 게 아니고요.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하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면 본인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원인을 알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세요. 잠은 가장 큰 적이 걱정과 불안입니다. 이 자신감과 긍정이 잠을 자게 하거든요. 잠이 안 오면 오히려 되게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잠을 잘 잔 척을 하셔야 돼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 되게 어렵지만 어제 못 잤으니까 오늘은 당연히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굶으면 그 다음날 더 배가 고파지는 게 정상 리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신경 쓰고 걱정하면 그 리듬이 깨지는 거죠. 자연스러운 리듬이요. 그래서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음식만 먹으면 불면증 극복? 여에스더가 제안하는 불면증에 좋은 음식들 지금 공개됩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침에는요. 비타민 B6번, 피리독신이라고 해서 입덧이는 여성분들이 많이 먹는 건데요. 동물성 식품에 많이 있습니다. 꼭 맛없는 닭가슴살 아니어도 되고요. 긴 닭다리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당 요리하기 힘드신 경우는 장조림 같은 거 짜지 않게 만들어 놨다가 매일 조금씩 손바닥 반 정도의 크기로 드시면 되고요. 저녁에는 칼슘과 마그네슘과 나야신 세 가지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우리가 멜라토닌을 만드는 게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인데요. 이 트립토판은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으로 먹어야지 몸에서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저지방 우유 한 잔 하고요. 바나나 반 정도 드시고 저지방 우유 한 잔 정도 드시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의 원료 들어오고 칼슘 들어오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저녁에는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마음을 안정을 시키는 미네랄이 마그네슘이라고 있어요. 이 마그네슘이 실제로 천연의 진정제라고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요. 견과류에 많습니다. 자, 아몬드나 땅콩. 아몬드나 네. 땅콩. 세 번째 저녁에 먹어야 하는 영양소는 비타민 B3, 나야신인데요. 이 나야신은 버섯 종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5개만 기억을 하십시오. 닭고기, 땅콩, 바나나, 우유, 그리고 버섯. 이 5개 식품을 평소 자주 드시면 잠을 주무시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먹어라라는 말을 듣거든요. 그냥 차게 먹으면 는 거랑 데워 먹는 거랑 효과 차이가. 우리가 갑자기 저녁에 찬 우유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놀라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막 자극이 되니까 따뜻하면 우리 몸이 온다고 비슷하니까 우유가 들어와도 트립토판이나 칼슘이 들어오지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덜 긴장하게 되겠죠. 약간 따뜻하게 데워서 잠자기 1시간 전 정도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에스더가 제안하는 불면증 극복 레시피. 아침에는 닭, 살코기 등을, 평소엔 아몬드와 땅콩, 버섯